안녕하세요. 레드인블루입니다. 2022년 2월 12일 기준 국내 선물 옵션 장세 분석 및 향후 추세 방향에 대해서 설명하겠습니다. 먼저 장의 설명에 앞서 향후 장을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 주제를 정하고 내용을 알아보았습니다. 갑자기 우크라이나 전쟁이 다시 부활을 했습니다. 전쟁을 한다고 하더라도 러시아의 우방국인 중국의 관계를 생각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에 베이징 올림픽 기간에는 할 수 없을 거라고 봅니다. 미국은 16일 정도 예상합니다만 베이징 올림픽이 22일 정도에 끝나나요? 그 이유가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만약 그렇게 된다고 했을 때는 양매수를 해서 콜옵션과 풋옵션의 가격을 양매수를 해서 베팅을 해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추천드리는 이유는 전쟁이 나고 장이 떨어지는데도 또 오르지 않을까 걱정하는 분들을 위해서 그렇게 말씀드린 거고요. 그냥 뭐 양매수를 꼭 하지 않고 그냥 풋매수만 해도 충분히 큰 수익을 가져갈 수 있습니다. 선물보다 풋이 레버리지가 더 크다는 건 지난번에 한번 설명해 드렸죠. 그리고 현재 나스닥 선물이 15,000까지 기술적 반등을 잘 했는데 연이틀 급하락해가지고 14,252로 마감을 했습니다. 금리 인상과 함께 전쟁 매수가 일어나면서 변동성은 더 확대됐습니다. 그러면 다시 하락할 것인가? 하락하지 않고 어떻게 올라가겠습니까? 현재로서는 하락에는 재료가 아직 소멸되지 않았기 때문에 하락 추세가 좀 더 진행할 수 있다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기본적으로 저는 나스닥 선물에 있어서는 전일 종가를 상당히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야간장이 상승을 하든 하락을 하든 항상 장 시작 10시 30분 경에는 다시 가격이 올랐을 경우는 다시 종가까지 전일 종가에 내려왔다가 터치하고 다시 올라가든지, 아니면 장이 내렸더라도 다시 전일 종가를 터치하고 내려가든지, 아니면 돌파하든지, 아니면 붕괴하든지, 이런 식으로 가격이 항상 움직였기 때문에 전일 종가를 상당히 중요한 시점을 봐서 전일 종가 위에 있으면 상승이 강했구나, 아래에 있으면 하락이 강했구나, 그런 관점에서 진입을 하는 것도 좋다고 봅니다. 저는 기본적으로 장기 입형과 단기 입형 교차를 통해 진입을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가장 편한 매매인 것 같고요. 장기 입형 같은 경우는 보통 이제 62평을 쓰고, 단기 입형은 뭐 5일, 10일, 20일 씁니다만 저는 10일 쓰는데, 어차피 이 단기 입형과 장기 입형의 교차의 경우도 1분봉, 3분봉, 5분봉, 10분봉, 15분봉, 30봉에 따라서 교차가 다릅니다. 1분봉이 제일 빨리 오고 3분봉, 5분봉 이렇게 점점 늦게 오기 때문에 내가 매매를 많이 할 것 같으면 1분봉을 해야 되고, 그러지 않고 나는 길게 좀 추세를 보고 먹겠다 하면 3분봉, 5분봉, 10분봉 이렇게 판단을 해서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저도 유튜브를 통해서 시장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많은 상황에 대해서 정보를 취합합니다만, 실제 가격에 모든 것이 녹았기 때문에 가격을 보고 판단하는 것이 가장 좋을 거라고 봅니다. 어차피 우리는 가격에 베팅을 해가지고 수익을 창출하는 거기 때문에 뭐 전쟁이 나든지 아니든지 그거는 이미 가격이 말해주고 있다. 그렇게 하고 가격을 믿고 베팅을 한다고 보고, 전일 종가에서 하락은 하락인 거고 상승은 상승,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라고 생각하고 매매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나스닥 선물입니다. 여기 이제 121선, 제가 200일선을 하지 못했네요. 200일선이 한 105, 1500? 요 정도 선에 아마 걸쳐 있을 거예요. 여기에 빨간 게 121선이거든요. 여기 61선, 그리고 위에 있는 게 51선. 지금 51선하고 161선이 121선이 골든 크로스 나고 있죠. 데드 크로스죠. 그러면 이게 이제 하락이 지속할 수 있는, 기술적으로 깨고 내려와 버리면 기계적으로 컴퓨터들이 따라 매도 치거나 아니면 여기서 반등을 주면 따라 올라갈 것 같은데, 현재로서는 뭐 반등 주는 게 좀 어렵겠죠. 그러면 기술적 반등이 잘 갔는데 13,706
15,261, 상당히 1,500 정도 올라갔는데 다시 튕겨서 빠른 시간 안에 되돌림 해버렸습니다. 그러면 이 저가 14,000 정도를 만약에 이탈하면은 이거는 추세가 더 열려있다. 이 저가도 갱신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물론 저희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자, 3월 선물지수 그래프입니다. 스윙 차트를 한번 제가 봤는데요. 스윙부터가 깔끔하게 이렇게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해봤고, 일단 이제 저점 마디는 앞월물, 지금 이제 옵션 3월물인데, 2월물 때 347.50, 347.50을 찍고 이렇게 올라왔어요. 기술적 반등은 상당히 이상적으로 잘 올라왔습니다. 360도 터치하고 위로 올라갔죠. 저는 솔직히 요 기간에 여기 내려왔을 때 양매도 치고 해지를 하려고 했는데 우크라이나 전쟁한다고 하니까 설날 기간에 저희가 거래가 안 되잖아요. 그 기간에 뭔가 터지면은 내가 대응할 수 없는 걸 할 수 있겠다는 생각을 해서 그렇게 매매를 하지 않았는데 다행히 기술적 반등을 줘서 다시 이제 되돌림으로 왔죠. 370까지 터치한 상황입니다. 근데 370이 지난주에도 말씀하신 그 이제 어떤 지지 가격대라고 저는 봤거든요. 여기 보시면 370. 근데 370을 맞고 떨어지는 건 좋은데 중요한 것은 이제 야간에 나스닥이 떨어져 보니까 야간 종가가 365.75까지 떨어져 버렸어요. 지금 365까지 와 있어요. 365. 자, 여기서 다시 붕괴한다고 하면 오늘 시장도 나스닥처럼 추세가 하락으로 갈 가능성이 높다. 그럴 수 있겠구나. 상당히 긴장하고 지켜봐야겠구나. 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월요일 매매 기준 마디는 이제 360, 야간이 365.75에서 마감했기 때문에 이 근처에서 하든지 오히려 이제 야간장이 나스닥의 영향을 좀 적게 영향을 받아서 가격 변동폭이 좀 작습니다. 왜냐하면 거래량이 적으니까. 근데 본장이 시작하면 메인 물량이 들어오기 때문에 360.75지만 이 아래에서 시작을 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시가가 어딘지 모르겠습니다만 365 위일 수도 있고 아래일 수도 있고, 그러면 365 마디 깨고 내려가는지 가장 중요하다. 내려갔을 때 요 360, 요 라인. 자, 앞전 저가가 360이니까 이걸 붕괴하면 3월 옵션물도 하락하고 풋장이라고 생각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옵션 2월물, 2월 목요일 만기 때 시세인데요. 371.75. 이거는 이제 3월물은 이제 다음 달 둘째 주 목요일 날이 이제 최종 거래이기 때문에 이제 옵션 2월물은 이제 2월 10일 날 만기에 거래가 최종 거래가 됐는데 그때 종가가 이제 요 가격으로 봤을 때는 370 위에 371.25 정도, 375 정도의 가격을 가지고 마감을 했는 걸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양옵션의 합이 2.5니까 이건 다 제로로 수렴했고 요것도 뭐 거의 제로라고 보면 되죠. 그럼 요 가격은 372.50 아래에 있었고 3시 20분에 마감하기 때문에 이렇게 됐다. 자, 외가들은 다 이제 영어 수렴했습니다. 자, 이 교차가 이제 390이었죠. 했는데 쭉 보면은 요게 17.55가 됐고, 상대 콜옵션은 0.01이 됐죠. 뭐 제로가 된 거죠. 이거는 41까지 찍고 내려온 거고, 시작은 한 6, 7 정도에서 했죠. 6, 7에서 17이면 푸시 긴장이죠. 상당히 크게 갔다가 다시 되돌림을 했기 때문에 만약에 꼭대기에서 팔았으면 상당히 큰 수익을 냈던 장입니다. 상당히 원웨이로 갔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초반에 여기 망설이지 않고
풋으로 대응했다고 하면 편하게 시세를 가져갈 수 있었습니다. 보시면은 여기 347.50에서 찍고 그 다음날 바로 튕겨서 올라오고 기업으로 뜨고 다시 조정받다가 만기 때 만기까지 다시 이렇게 올라간 걸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다시 내려왔기 때문에 야 이거 뭐 360 돌리면은 또 내려갈 수 있겠구나 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습니다. 진짜 전쟁이 일어나면은 이제 이거는 하락이기 때문에 뭐 풋으로만 대응하면 되겠죠. 옵션 3월물입니다. 3월물이 지난주 11일부터 시작했습니다. 본물이 된 거죠. 그러니까 3월 둘째 주 목요일 날 이것도 최종 거래가 마감됩니다. 자, 선물 종가가 368, 367.50과 370 중간에 이렇게 가격이 있으니까 이 가격들이 선물 가격에 맞게 콜과 풋이 프리미엄을 갖습니다. 예. 어떻게 보면 이게 뭐 영어의 가치지만 79만 1,000원이고 영의 가치지만 738만인가 73만 8천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7.91과 7.38의 프리미엄을 가지고 지금 거래가 되고 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만기날 367.50에서 끝나면 요거는 이제 제로를 수렴하는 거죠. 자, 그래서 일단 10일 날 출발 마디는 365. 예, 여기 365인가요? 7.91하고 367.50. 요게 이제 요날. 자, 3월물이 307.50에서 시작했습니다. 370을 찍고 다시 내려왔죠. 자, 다 내려오진 않았습니다. 68입니다만 367.50과 0.5포인트 위치하고 있습니다. 양옵션의 값도 0.5 정도의 차익을 그리고 있죠. 7.91 빼기 7.38 하면 0.5 정도 오버아웃의 값을 가집니다. 자, 출발은 보시면은 콜. 자, 선물 상승이었는데 야간이 꺾였기 때문에 미국도 꺾였고 러시아도 꺾였기 때문에 이제 이게 스위칭 되면서 푸시 위로 올라가고 콜이 밑으로 떨어질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금요일장을 보면은 의외로 나스닥이 2% 떨어졌기 때문에 물론 장이 갭으로 하락해서 더 떨어질 거라고 생각했는데 떨어지다가 다시 치고 올라와가지고 시가 돌파해가지고 올라가 버렸죠. 그때 가장 큰 역할을 한 것이 외국인이었습니다. 외국인이 받치고 있으니까 가격이 쉽게 안 떨어지더라고요. 그러면 우리가 다음 주 월요일에 봐야 될 것은 외국인의 수급이다. 외국인이 선물에서 주식을 사느냐 파느냐 주인은 선물 옵션 거래를 하니까 옵션을 사고 파는지를 유심히 지켜볼 필요가 있겠다. 하지만 현재 추세로 봤을 때는 외국인도 전체적인 세계 상황을 반영해서 아마 풋으로 다시 한번 배팅을 하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을 해봅니다. 367.50에서 시작이기 때문에 이걸 깨면은 일단 이 367.50 기존은 무조건 여기는 풋 선물 매도고 위로는 콜 선물 매수 이렇게 생각하고 대응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야간 금요일 야간에 좀 올랐습니다. 370.50까지 갔는데 뭐 2시 이후에 쭉 빠져버렸죠. 나스닥이 빠지면서 우리나라도 빠졌고 2.25 빠져가지고 367.75로 마감을 했습니다. 367.75니까 거의 뭐 근데 실제 가격은 야간 선물도 100% 반영은 안 했네요. 65구나. 65니까 8.10, 7.44, 75T, 0.75 정도 지금 갭을 두고 있네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0.9 행사가 365에서 0.75 더 높은 콜이 현재가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물론 프리미엄이기 때문에 가치는 제로라고 해도 무방합니다. 자, 그래서 다음 주 월요일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자, 야간 종가가 365다. 일단 하락했습니다. 하락, 나스닥 하락, 우크라이나 전쟁 하락. 일단 자, 하락 기운이 엄청 세다. 그리고 그렇다면 외국인이 받쳐줄 것인가, 아니면 외국인이 추세를 하락으로 인정하고 갈 것이냐, 수급 확인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선물에서 콜 매수는 367.50 돌파 전까지는 들이대는 게 좋을 것 같다. 시가를 지키고 올라가더라도 거기서 맞고 마디에서 맞고 떨어지는 매도를 쳐야지 상승으로 대응하는 것은 조금 어렵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선물 매도, 품 매수만 대응을 한다 하는 생각으로 일단 월요일은 일단 365니까 365 마디 붕괴, 그러면 선물 매도, 품 매수하고 갭 하락이 유력하죠. 그리고 365 아래에서 시작한다면, 자, 시가, 365 아래 시작해서 생성되는 그 첫 가격, 시가 붕괴, 그리고 363.75, 365와 362.5의 중간 가격인 363.75를 붕괴하면은 362.50으로 가려고 하는 힘이 세기 때문에, 그러면 362로 가고 거기서 다시 붕괴되면 360까지도 갈 수 있다. 전저가가 360이 마디였기 때문에, 자, 월요일날 360을 안 가더라도 362는 쉽게 갈 수 있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360도 뭐 그렇게 어렵다고 보진 않은데, 아무튼 이제 선물 매도, 품 매수만 관점에서, 자, 365, 362.50, 360 잘 보시기 바랍니다. 예, 나스닥 하락은 야간선 위점 하락이기 때문에 매수보다는 매도. 진입 성공하면은 일단은 재료가 살아있기 때문에 좀 소요일 전까지는 한번 들고 갈 필요가 있다. 자, 선물 매도, 품 매수를 했을 때 좀 더 긴 관점을 한번 접근해보고, 이제 해외 시장이 미국이 돌아서지 않는 이상은 계속 한번 홀딩해서 지난번 2월물 때 났던 풋의 그 강력한 시세를 한번 맛볼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레이든블루였습니다. 다음 주도 성공 투자하십시오. 감사합니다.